안녕하세요. 수학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딥러닝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딥러닝이 무엇인지부터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딥러닝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머신러닝을 뭐냐라고 질문을 할 때와 같이 머신러닝, 인공지능, 딥러닝 간의 이게 차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시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하자면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인 거고요. 인공지능 중에는 머신러닝이 아닌 인공지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딥러닝도 마찬가지로 딥러닝이라는 것은 머신러닝의 일종이고 머신러닝 중에는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딥러닝 자체를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쉽게 정리하면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만든 소프트웨어를 모두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냥 내부 코드를 살펴보지 않고도 그냥 바깥에서 이 서비스가 사람처럼 행동하는 서비스인지만 확인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인공지능 중에서 내부 코드가 규칙 기반이냐 학습 기반이냐로 나누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포괄적으로 추상화시켜서 정리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 기반이라는 것은 뭐죠? 사람이 직접 그 인공지능의 규칙을 설계해서 그 사람이 설계한 대로만 프로그램이 수행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 기반을 만들려면 사람이 정말 많이 그 규칙을 설계를 해야겠죠. 학습 기반은 대량의 데이터를 컴퓨터에게 보여줌으로써 컴퓨터가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규칙을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컴퓨터에게 알려줌으로써 컴퓨터가 뭐라는 거예요?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규칙 기반과 머신러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신러닝을 한번 더 정리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학습하는 것은 뭘까요? 학습하는 대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 3이 들어갈 때 10, 20, 30이 나온다라고 데이터를 주면 컴퓨터가 뭘 학습할까요? 우리는 이걸 보고 뭘 학습하죠? y는 10x구나 라고 이렇게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죠? y는 10x라는 것이 x라는 데이터와 y라는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죠. 그래서 컴퓨터가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데이터의 상관관계다. 그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하이퍼디디지라고 부릅니다. 그냥 용어니까 단어를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하이퍼디디지라는 용어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머신러닝에서의 핵심은 하이퍼디디지를 잘 찾는 것이다. 됐어요. 그런데 하이퍼디디지가 아까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1, 2, 3 넣었을 때 12, 10, 30이 나온다 하면은 y는 10x라고 찾지만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기계는 y는 9x라고 찾았다고 칩시다. 그럼 y는 9x라고 찾았을 경우에는 예측값이 1, 2, 3 넣었을 때 9, 18, 27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실제 값과 어느 정도의 오차가 존재하겠죠. 그 오차를 모두 합친 거를 그래서 평균 낸 것을 코스트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예측값을 잘 뽑아내면 코스트가 작겠고 예측값을 잘못 뽑으면
코스트가 높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하이퍼디디즈는 어떤 하이퍼디디즈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하이퍼디디즈가 좋은 거예요? 코스트가 낮은 하이퍼디디즈가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이퍼디디즈를 잘 찾는 게 머신러닝의 핵심인데 잘 찾는다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코스트가 낮은 하이퍼디디즈를 잘 찾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코스트가 낮은 하이퍼디디즈를 찾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이퍼디디즈를 데이터의 상관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y는 10x라는 예를 들었을 때, 자, 우리가 만약에 y는 x의 1차식으로 찾겠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찾겠다라고 가정한다면 거기에서 기계가 찾아야 되는 대상은 뭐가 되는 거죠? y는 ax로 찾겠다라고 가정했다면 그 a가 10이 된다라고 찾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ax로 찾을 거야 라고 정했다면 기계가 해야 될 것은 그냥 그 a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a가 우리는 weight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중치라는 뜻인데 x가 y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느냐 라는 의미로서 그 가중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좀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머신러닝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하이퍼디디즈를 찾는 건데 그 하이퍼디디즈를 찾는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보면 하이퍼디디즈의 폼은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웨이트니까 w라고 쓴 거예요. w 곱하기 x라고 하이퍼디디즈의 폼을 먼저 사람이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미지수에 해당하는 웨이트를 결정하는 게 기계의 역할인 거죠. 이게 바로 머신러닝에서 컴퓨터가 하이퍼디디즈를 찾는다는 진짜 의미입니다. 이해했어요? 여기에서 하이퍼디디즈의 폼을 결정한다라는 말을 조금 바꾸면 머신러닝의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딥러닝으로 찾고 싶어 라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하이퍼디디즈의 폼을 결정하는 단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퍼디디즈의 폼을 나는 딥러닝으로 찾고 싶어 라고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딥러닝으로 이제 결정했다면 그 딥러닝의 웨이트 값들을 찾는 게 기계의 역할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컴퓨터가 찾아야 되는 것은 하이퍼디디즈를 구성하고 있는 오직 웨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노란색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코스트가 가장 낮을 때의 웨이트를 찾는 과정이 머신러닝이다. 누가 오늘 머신러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코스트가 가장 낮을 때의 웨이트를 찾는 과정이야.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머신러닝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더 정리를 할 텐데 인공지능이 규칙 기반과 머신러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계속 좀 강조하기 위해서 옆에 규칙 기반을 좀 계속 남겨두겠습니다. 자, 이 머신러닝 안에서 슈퍼바이드 러닝과 언슈퍼바이드 러닝으로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라는 건데 그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은 지도학습은 1, 2, 3이 들어갈 때 그거에 대한 정답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10, 20, 30이다. 비지도학습은 1, 2, 3이 들어갈 때 정답이 뭔지를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차이가 뭐예요? 데이터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지도학습인지 비지도학습인지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다르게 넣어준다는 것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당연히 지도학습은 x와 y의 관계를 찾는 게 목적인 거고 비지도학습은 그냥 x끼리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y를 안 넣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딥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딥러닝은 이렇게 우리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 디시전 트리, 로지스틱, 리니어, 클러스터링, SVM 뭐 이런 다양한 모델들과 함께 딥러닝이라는 모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딥러닝 시간이라 일부러 크게 그린 게 아니고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이라는 모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요즘에 뭐 이미지나 음성, 뭐 자연어 처리 같은 걸 사용할 때 딥러닝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다소 복잡한 문제들에 딥러닝이 아주 잘 먹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딥러닝이 어떤 애냐? 딥러닝이라는 거는 이 생물의 뉴런을 모방해서 만들어지는데 초창기에 인공지능 연구진들이 사람의 문제를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뇌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컴퓨터 세계로 가져옴으로써 인공신경망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뇌 자체를 연구하지 못했고 이제 동물의 뇌를 연구하면서 그 하나의 인공 뉴런을 모방해서 만든 게 퍼셉트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이 생물의 하나의 뉴런이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입력이 들어오고 출력이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화시켜서 로직화한 게 퍼셉트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값이 하나가 이렇게 쭉 들어오면 그거를 가중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중합을 해서 그 값이 특정 값을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에 따라서 출력을 내보낼 거냐 안 내보낼 거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성함수라는 거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초창기 퍼셉트론은 그 가중합이 양수면 출력이 1이 되는 거고 가중합이 만약에 음수예요. 그러면은 출력이 0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0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뭐 우리가 뭐 이상으로 할 거냐 이하로 할 거냐는 뭐 정하기 나름이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렇게 그래서 1이냐 0이냐 요렇게 이제 결정하도록 우리가 로직을 만든 게 퍼셉트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의 인공 뉴런을 퍼셉트론이라고 한다면 그 퍼셉트론을 여러 개 이으면 다층 퍼셉트론이 되겠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생물의 신경도 이제 뉴런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신경망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방하려면 이제 다층 퍼셉트론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공신경망 다층 퍼셉트론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배울 딥러닝 모형들은 이런 게 있어요. 뭐 CNN, RNN, 오토인코더, 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오토인코더는 이렇게 이제 언급만 할 거고요. 이 커리큘럼 상에서는 CNN, RNN, 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CNN은 이미지를 이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잘 통하는 그런 모형이었고 RNN은 시간 순서가 정해지는 뭐 예를 들어 시계열 데이터라던가 뭐 이제 뭐 문장이 이제 결국에는 그 순서가 정해진 문자들의 조합일 거 아닙니까? 그러한 시간 순서가 정해진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이제 잘 통하는 RNN 그리고 이제 오토인코더란 걔는 비지도 학습 기반인데 이 오토인코더를 바탕으로 최근에 많이 발전을 해서 나온 게 겐이라는 모형이 있는데 겐이 좀 더 재밌기 때문에 오토인코더는 좀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그 오토인코더를 기반으로 발전한 겐 모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오토인코더는 언급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